259페이지 29강 경우의 수. 이제 29강 경우의 수하고 30강을 하면은 끝입니다. 수학의 정석 하는 끝이죠. 꼼꼼하게 보기나 연습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시고, 자,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요, 일어나는, 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사건은 이미 벌써 행해진 거죠. 이 행해졌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가지의 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은, 주사위는 1에서부터 6까지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는데, 1, 2, 3, 4, 5, 6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우리는 표본이라고 합니다. 표본.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표본이라 그러고, 그 표본에 관련된 경우의 수를 가져가는 겁니다만, 여기서 바로 합사건과 곱사건 넘어갔네요. 자, 그럼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동시에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따로따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버스로 가는 게 한 2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비행기로 가는 게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데 생길 수 있는 가지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그러면은 버스 2가지와 비행기 5가지를 합해서 7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동시에 탈 수는 없잖아요. 한 번 타면은 끝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중간에 대전을 들려서 간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가 3가지고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4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는 여기를 선생님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번, 2번, 3번. 그러면 1번을 통해서 대전을 간 다음에 대전에서 부산까지 4가지 중에 하나, 2번을 통해서 4가지 중에 하나, 3번을 통해서 4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모두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된다. 그럼 여기 이제 결국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대전을 가고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산을 가는 곱의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합의 사건과 곱의 사건이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기 1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진돗개 3마리와 삽살개와 세퍼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마리를 분양받는다. 나는 동시에 분양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진돗개 3마리, 삽살개 4마리, 세퍼트 2마리, 총 9개 중에서 한 마리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2번에서 이게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살짝 바꾸겠습니다. 왜 바꾸냐면은요. 만약 x 더하기 2의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이제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는 x를 기준 잡아도 되고 y를 기준 잡아도 돼. 마음대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누구를 기준 잡아야 되니? y를 기준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숫자가 큰 걸 기준 잡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2는 4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 조건 걸었니?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1은 2에 1 가능하고 2 가능하죠. 맞습니까? 2개를 더해서 4, 2 하면 되잖아. 이해가 돼? 그러면은 1, 1이거나 2, 1이거나 2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자, 뭐 기준? 큰 수 기준. 얘 같은 경우는 큰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기준 잡으면 됩니다. 1 나왔다. x가 1이 나왔다. 그러면은 1, 1, 1, 2, 1, 3까지. x가 2가 나왔다. 2, 1, 2, 2까지. x가 3이 나왔어요. 3, 1까지.
그렇게 순서상을 다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는 뭐 그 개수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 법칙과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어떤 그런 그 공간 안에 1부터 뭐 한 30까지 정도, 1부터 30까지 정도의 공이 막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공이 막 1부터 30까지, 30개가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2의 배수 또는 누구의 배수,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를 선택을 하는 거죠. 15개.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를 선택을 하는 거죠. 10개. 근데 2와 3의 공통인 배수, 6의 배수가 지금 현재 A에도 들어갔고 B에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6의 배수를 뺀다 이겁니다. 6의 배수는 5개. 요게 진정한 계산이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집합 부분을 빼어달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두 개가 교집합이 없어요. 배반 사건이다라는 거는 교집합이 없는 사건인데, 배반 사건이 되었을 때는 그냥 A와 B를 더하기 하시면 된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기 3번. 이제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답니다. 보기 이런 거 싹 다 풀어야 돼요. 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의도대로 풀어서 그러한 답이 나오나 아니냐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책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서 채점도 하시고. 자, 홀수가 나온답니다. 홀수는 1, 3, 5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3가지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다. 4에는 4 하나밖에 없죠. 두 개를 더해서 모두 몇 가지가 됩니까? 4가지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뺄 것도 없다라는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근데 4번은 뭐냐면은 홀수가 나온대요. 3의 배수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도 공교롭게도 3이 중복되고 있죠. 그러면 3 하나를 버려서 1, 3, 5, 6이다 라고 나타내어지면 되는 거겠네.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별 법칙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동시에라고 말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두 개의 사건을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특출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29-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된다. 자, 주사위는 A라는 주사위도 1에서부터 6까지, B라는 주사위도 1에서부터 6까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수의 합이다 보니까는 제일 작은 수가 1 더하기 1인 2에서부터 제일 큰 수가 6 더하기 6인 12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에서부터 12까지의 4의 배수는 4, 1은 4, 4, 2, 8, 4, 3, 12가 될 것이고, 두 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느냐? 1, 3, 3, 1, 2, 2죠. 왜냐하면 두 종류의 주사위다 보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형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어서 오는 것도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8이 되는 경우는 큰 수부터 가는 거예요. 6, 2, 2, 6, 5, 3, 3, 5, 그 다음에 4, 4죠. 12가 되는 거는 6, 6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개수를 세알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인데 중복되는 거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족하는 개수는 몇 개가 되겠더라? 9개가 되겠더라 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조금 색다른 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m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습니다. 2의 n제곱 곱하기 3의 m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약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을 때는 중1 교과 과정에서 배운 지수의 1을 더하고 또 지수의 1을 더해서 곱하면 되죠. 그게 개수죠. 근데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누구요? 약수의 총합을 배우지 못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원래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은 1,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가지고 2의 n제곱까지 갈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1, 3의 1제곱, 3에 해가지고 3의 m제곱까지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과 1을 곱하는 게 되고, 자, 1만 먼저 보세요. 1만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1과 곱한 값, 그리고 2와 곱한 값, 그리고 2의 제곱과 곱한 값, 그리고 2의 n제곱과 곱한 값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럼 1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마지막에 3의 m제곱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보니 그 녀석의 습성과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1 더하기 2의 1제곱, 2의 2제곱 해서 2의 n제곱까지의 합에 다가 1 더하기 3의 1제곱, 3의 2제곱 해서 3의 m제곱의 곱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합한 것끼리 뭐 해주면 된다? 곱하기를 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약수를 구해가지고 다 합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갑자기 그걸 왜 했습니까? 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이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60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120에 3에 40에 2의 20에 2의 10이죠. 그리고 2의 5입니다. 3의 제곱, 2의 세제곱, 거기에 5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의 1식을 더한 거가 되어서 24개가 됩니다.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뭐 그 정도는 본인이 계산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2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하면은요.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인 자연수 중에서 자, 약수의 개수가 20개라는 건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5를 해도 되죠. 맞습니까? 아니면 4 곱하기 5를 해도 돼요. 맞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해도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하고 지수의 1 더하면 되죠. 근데 이제 작은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작은 수에다가 지수를 내가 많이 붙였다 이겁니다. 자, 4와 5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얼마가 되죠? 세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소인수분해의 수도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거 왜 2가 왔대? 5가 와야 되겠지. 소인수분해는 소수로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고요. 자, 그걸 기준으로 숫자들을 보시면은요. 어디 갔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보세요. 얘는 지금 지 혼자도 해봤고 각각 다 나누어 봤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작은 수다 이거죠. 아까 선생님이 2의 4제곱에다가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붙였죠? 작은 수에다가 거듭제곱을 많이 붙여야 작은 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기본 문제 29-3입니다. 이 지금 29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쉬어가, 너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라고 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경우의 수를 어렵게 나타내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만약 답이 334개인데 내가 찾은 거는 333이야. 그럼 하나 차이인데 좀 봐주세요 하면은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틀렸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를 못 찾으면 틀린 거기 때문에 쉬운 듯 어려웠고 원래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면은요. A에서 P를 거쳐서 P에서 B로 가는 건데 A에서 P를 거쳐 P에서 B를 가지만 A에서 P를 가는 거는 세 가지 경우고요. P에서 B를 거치는 건 두 가지 경우인데 아까 선생님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건 곱하기 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사건 6가지가 됩니다. 2번은요.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죠.
얘는 우리가 6가지라고 이미 구했으며 A에서 Q로 가는 거는 2가지의 그림을 보셔야 되겠죠. Q에서 B로 가는 건 4가지다 보니 동시사건 곱하기를 하시면 여기는 8가지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더하기를 하시면은 14가지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다음 3번은 A를 출발하여 A, B 사이를 한번 갔다가 온다. 근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친답니다. 그럼 보세요. A에서 P를 간 다음에 B를 갔다가 Q를 통해서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와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간 다음에 P를 반드시 그리고 한 번 거쳐야 되니까 P를 거쳐서 A로 돌아오는 이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A에서 P를 거치는 방법 3, P에서 B를 거치는 방법 2. 선생님 말이 빠르지? 그 위에 있는 그 그림과 꼭 비교해 가서 보세요. B에서 Q를 거쳐서 가는 게 4가지, Q에서 A를 거치는 게 2가지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고요. A에서 Q 2가지, Q에서 B 4가지, B에서 P 2가지, P에서 A 3가지. 결국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곱셈이다 보니까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2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9-4번인데 자, 이제 요 문제는 좀 지저분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철사로 연결된 도형이 있답니다. 모서리 길이는 모두 같은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변화폭은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A에서 B를 거쳐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귀찮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찾는 걸 어떻게 찾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 하나, 여기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하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쉬운 것부터 가면은 A에서 3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걸 보겠습니다. A에서 3번까지는 하나의 경우밖에 없죠. 다이렉트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 B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라고 그러면은요. 여기가 3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B가 되죠. 그러면 3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3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3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가 되다 보니까 3에서 어느 지점으로 요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 1과 여기 1을 더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에서 B까지 오는 경우는 여기 1과 여기 1을 더해서 몇 가지가 됩니까? 3가지가 되는 겁니다. 고로 곱하기 3을 해서 3가지가 1번에서 3번을 들려 B로 가는 경우죠. 그럼 3가지라고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2번은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면 A에서 1번을 거쳐서 어디로 갈 거냐면 B로 갈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는 요렇게 한 가지와 요렇게 한 가지니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2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1번에서 이제 B로 가야 되죠. 자, 1번에서 B로 가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여기에서 요까지가 한 가지고 여기에서 요까지가 한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또 여기서 요까지도 한 가지가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모두 6가지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2가지입니다. 그럼 일단 12가지라고 또 해놔 볼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좀 혼동스러우니까 이것도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는 A에서 2번을 거쳐서
그리고 B로 가는 겁니다. 자, A에서 2번까지 가는 거에 잘 보세요. 요렇게 두 가지가 있죠. 동의하십니까? 또 어떻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요렇게 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요렇게 가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요렇게 가서 두 가지, 여기로 가서 두 가지, 여기로 가서 두 가지. 일단 A에서 2로 가는 건 총 6가지죠. 그 다음에 2에서 B로 가는 거는 하나, 둘, 두 가지가 있어서 12가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또 12가지라고 적어 놓을게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요? 여기와 여기에 공통되는 범위가 있네요. 스마일이네. A에서 1번을 거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게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A에서 1번을 거쳐서 2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걸 빼줘야 됩니다. 교집합 부분 빼야 되듯이. A에서 1번으로 가는 거 두 가지, 1에서 2번으로 가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2에서 B로 가는 거 두 가지인 네 가지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다 하게 되면 24인데 거기에서 4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20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25가지지? 요거 하나 빠졌네요. 어떤 거 빠졌냐면 여기 포인트 찍었죠. 그럼 여기 포인트 뺐네. 자, 요거 이제 포인트 찍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의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게지 또 궁금할 텐데,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어디에서? A에서 B까지 가는데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렇게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요렇게 파란색으로 네모 모양을 만든 여기에 하나 지점, 두 개 지점, 세 개 지점, 네 개를 반드시 지나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A에서 4번을 거쳐서 가는 건 A에서 4번까지 선생님이 아까 1, 1, 2, 1, 3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가지에서 다이렉트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자, 아까 요게 24에서 중복되는 거 4를 빼면 20이었고, 여기 세 가지와 여기 세 가지가 있으니까는 6을 합하면 26, 26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복되는 거 A에서 3번을 거쳐서 4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거는 중복되니까 빼줘야 되잖아요. A에서 3 하나, 3에서 4 하나, 4에서 B 하나 빼기를 하시면 25가지 경우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포인트 찍는 거는 제가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목을 우리가 표시를 해서 찍어줘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도형의 그림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를 접해보는 수밖에 없죠. 사선을 그어보는 방법,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에 A, B, C, D 선생님이 그냥 네모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를 치면 조금 더 알기 쉬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5가지의 색을 가지고 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서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해 있는 부분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무난한 제일 첫 번째 방법은 순서대로 A의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습니까? 5가지. 그 다음에 B에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어요? 4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A와 B는 색칠했고 C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그러면 이제 D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어요? D는 인접해 있는 게 A와 C인데 이미 A와 C는 색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색을 제외한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E에 해당되는 거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요. 그럼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5, 4, 20에 2, 3은 60에 3, 6, 180에 2를 곱하면 360이 되는데 자, 답 한번 볼게요. 아니, 풀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답은 420이래요. 420인데 우리는 뭐를 구했습니까? 360까지밖에 못 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요. 포커스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키울까요? 여기와 여기를 한번 기준 잡아보세요. C와 E가 같은 색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합시다. 어차피 쟤네들은 이웃하고 있지 않으니까 같은 색을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와 E라는 녀석을 같은 색 5개 중에 하나를 썼다고 할게요. 됐죠? 그럼 A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습니까?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D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겠어요? 3개. B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입니까? 3개입니다. 왜냐하면 D와 B는 C1을 선택한 한 가지와 A가 선택한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죠? 5, 4, 20이고 얘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9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180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와 E가 색이 다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C에다가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요? 5가지 색. 그 다음에 E에다가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까? 4가지 색 중에 하나. 그러면 A에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C와 E와 A가 전부 다 다른 색이죠. 그럼 D에는 몇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수 있습니까? 예? 2개예요. B는요? 2개. 5, 4, 20, 2, 3은 60에 2는 4에 4, 6 얼마가 됩니까? 240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420까지가 나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하는 색에다가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데 여러 번 색을 칠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런 이웃하지 않는 걸 기준 잡아서 같은 색이 되는 경우와 다른 색이 되는 경우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연습 문제네요. 끝났지 않습니까? 자, 기본 문제 했던 것도 다시 풉니다. 유제도 푸시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유제 잠깐만 여기 방금 했던 거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B와 D를 기준 잡아도 돼요. 아니면은 C와 E를 기준 잡아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지금부터 풀기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